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정치권을 벌집 쑤시듯이 뒤집어 놓은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이 사태, 여기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버스라는 이 매체를 이번 사태 이전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또 오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공작 시나리오의 진행도 진행이지만 내부에도, 국민의힘 내부에도 은근히 이걸 즐기는, 여기에 이심전심 편성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나씩 정리되고 또 이거를 극복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역선택으로 해서 또 몇 가지 실수로 해서 조금 지지율이 주춤하는 사이에 또 이게 터졌습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게 터졌겠습니까? 우선 제보자, 이 사람이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해서 야권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지금 보도가 얼핏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당 특정인의 캠프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어준 씨는 누구 캠프로 갔다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 여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뭐 그런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자기 본인 입으로 대검찰청에 내가 공익제보자 원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이랬는데 이 대검찰청은 5일 만에 공익제보자 인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할 때 추미애 그 아들의 잘못을 고발했던 그 군장병은 2개월이 되도록 공익제보자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일이 더 중한 공익적인 일입니까? 이 일이 그런 일입니까? 대선을 앞두고 일개 인터넷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이걸 국가 전체의 이슈로 갖고 가는 이런 상황에 언제부터 법무부가 편성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 법사위 의원들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김웅 의원 얘기부터 좀 또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 김웅 의원이 물론 윤석열과도 관련이 있고 뭐 유승민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제보자와도 관련이 있고 또 플러스 알파가 또 있겠지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자기가 제일 먼저 실수하고 술 먹고 뭐 그런 인터넷 언론하고 통화를 한 그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윤석열을 위한다면 알만한 검사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보호하려면. 저는 이 사람의 의중 안에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유승민 대변인도 하고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그동안에 유승민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원희룡까지 끼어드는 그런 사건들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안에서 작당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복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여권에서 볼 때는 으라차차 잘 됐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멸을 할 거고. 그러나 저러나 이 여권이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을 이번 이런 사건으로 아웃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네들도 그렇지 않고요. 왜냐? 지금 한번 보세요. 뉴스버스 조사해야 되지요. 제보했던 이 사람 조사해야 되지요. 또 중간에 있는 현역 의원 김웅 조사해야 되지요. 또 김웅한테 뭐 서류를 줬던, 또 아니 문건을 줬던, 아니면 뭐 구두로 얘기했던 그 송검사 조사해야 되지요. 그리고 대권 후보가 이미 결정이 나서 만일에 윤석열이 야당 후보가 됐다면은 지금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이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은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카드라는 통신에 물증 하나,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도 못하면서
자기네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역선택 또 호남의 선택 이런 걸로 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뜨고 윤석열이 주춤하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이 몇 퍼센트만 더 지지가 떨어지면은 아웃될 수도 있고 우리는 홀가분한 사람하고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입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만 더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면은 끝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노리고 한다. 저는 시나리오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향 같은 사람 혐의가 한 10개나 되는데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끄떡없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아직 1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권 후보를 조사한다. 아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특히 법사위원들 박범계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사부작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캐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면은 내가 뭐 주머니를 3개를 주니 뭐 전적으로 보호하니 그 공연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래도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다시는 안 들어온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작태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 사람 보호도 못하고 윤희숙도 그렇고 자꾸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건데 이런 머리 회전만 빠른 사람들 뭐 김웅, 유승민 뭐 등 해서 이런 사람들 제발 정치권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자기들이 무대에 섰을 때 제대로 해서 뭔가를 이뤄보든지요. 지금 와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어떻게든지 기선해서 자기한테 기회가 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지금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로 2번 했고 또 그 앞에 김대중 노무현으로 2번 했고 이번에 또 문재인이 해서 원래대로 하면 2번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워낙 못하고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와 시대에 한 번 해서 잘못하면 또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 호기를 내부 전쟁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찍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국민들이 잘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50, 60대는 월등하게 지금 야당이 앞서고 3, 40대도 그렇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10%대 50대 후반 해서 지금 사회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이 뭐 이재명과 비슷하게 나오고 민주당, 국민의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 문제 또 자영업자 문제, 경제 문제 등 해서 내관들이 지금 산재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할 태세인데 국민의힘이 그 호기를 놓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의 대전환을 위해서 지금 후보들도 이 권력을 차지하고 또 그 전리품들을 나누고 이런 상황 지금 아니지요. 자기가 잘해서 대통령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또 초심을 가지고 지금 임해야 한다. 그런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뭐 공무원 집단 또 시민단체 그리고 뭐 자영업자 뭐 관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